자, 2교시 진행해요. 우리 도시발구역 지정 한번 봅시다. 도시발구역 지정. 자,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요런 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인데, 그림 꼭 떠올려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이다. 자, 여기 신시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내용이죠.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자, 이런 틀로 간다는 거. 지금 중요한 게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구역 지정한 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했었고. 자, 지정권자 보면 원칙 시도이사 대도시장 네모 엮어야죠. 자, 그런데 도시발 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에 지정할 자를 정한다. 밑줄 거예요. 협의하에 지정할 자를 정한다. 네모 엮어요. 협의 지정이라는 말. 요게 꼭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떠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어떻게 할 거냐.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그렇다면 큰일 나. 협의하에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국관 30천.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였고 국관 30천 잡아야 돼요. 국가가 실시한다. 국동그라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야. 이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광역자치단체 장의 요청, 시도지사의 요청하면 틀려요. 그지? 그거 조심해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 우리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니까. 자, 디귿번에 보면 요게 바로 이제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이렇게 들어가야죠. 공공기관의 장,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출연기관장이다. 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제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나 전부 다 정부 기관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지방공사로 바꾼다고. 이 지방공사로 바꾸면 큰일 나.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해서 기관장에서 국관 30천에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안 된다 할 때 요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이 내용 밑줄 그어놓고 천재지면에서 천에 동그라미 쳐요. 국관 30천이다. 자, 2번을 보면 지정 제한 요청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요한 게 눈사람 모형 떠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도 있었고 이렇게 요청도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시행자가 제한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아직 시행자로 지정은 안 됐어요. 시행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조합원 제휴되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합원 제휴하고 이자는 제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여기 이제 제한이 들어가면 이 하급행정청한테 제주도는 이제 특별자치도의사 자치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렇게 제한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이 들어가는 거라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이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한한다. 시도지사한테 요청한다. 이자는 다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틀로 간다는 것만 조금 이해하고 그냥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니까 참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1번의 시행자는 그 제휴된다는 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제휴된다는 말 써놔야 되죠. 요건 제외하고 그게 중요해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2번을 보면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자, 2번 별표 쳐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죠? 네. 1개월.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험 문제 수정 안 됐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래 2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1개월 써놓고 동그라미 쳐놔요. 이내 제한자에게 통과해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개월 또 동그라미 치고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계 연장 동그라미 쳐야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 조합 제휴됩니다.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죠. 민간 시행자 네모 엮어야 돼요. 민간 시행자만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자 포함은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서만 딱 한 번 나와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한할 때 몇 분의 몇? 3분의 2. 이때는 민간만 해당 사항입니다. 조합은 제일이고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 제한하고 수용 사용 방식 민간만 해당 사항이다. 기억나요? 자, 4번 보면 특별자치도시자치 상무수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미주고요.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행정청 부담은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제한자가 있으면,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일부 전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구역 지정의 기준에서 1번의 면적 기준 네모 딱 엮고, 자, 2번 봐요. 2번은 시골이라고 써놓고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도시적 묘지역 밑줄 그어요. 이게 시골이죠.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이라고 써놓습니다. 계획 기준까지 맞아야 돼요. 도시지역 내에는 어차피 도시지역이니까 면적 기준만 맞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까지 맞아야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 우리 개발행위는 어디에서나, 전국도 어디에서나 일어나요. 자,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은 보존녹지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도시개발 사업이다 하면 반드시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 기준에 맞아야 된다. 특히 계획 기준은 시골에서는 계획 기준에 맞으면 된다 하는 내용이죠. 아, 이게 중요해. 꼭 잡아야 돼.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꼭 해마다 나온다고. 이게 아무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잡아야 돼. 자, 거기 면적 기준 보면 도시지역 내는 만주, 상자, 생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글자 딴 겁니다. 만주, 상자, 생산,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그 다음에 3만 원짜리 농국공에서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도시적 외의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3만 원짜리 공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행위에서는 3만 원짜리 농국공 이렇게 잡았지만 여기에는 공 3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아가요. 공업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도시적 외다 이렇게 되면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2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된 거예요.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쳐요. 30만 제곱미터를 꼭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대상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있다 하면 또 달라진다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10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하고 똑같이 맞춘 거죠. 지금이 짜맞춘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외를 보면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이만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용지라는 표현 나오죠. 초등학교 네모 딱 엮고, 자, 그 다음에 도로라는 말 나와요. 동그라미 쳐요.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골 보겠습니다. 시골 이렇게 써놓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 도시지역 내 시골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도시적 유의지역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자,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 요건 이렇게 나와요. A번 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이 말 나와. 개발 가능 지역에 한한다 네모 딱 엮어요. 이게 개발 가능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개발 가능 지역이 오창, 오송 지역, 이쪽 서쪽 지역에서는 이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대청댐 쪽으로, 대청호 쪽으로는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그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 수립이 안 됐다 하면 딱 두 군데만 할 수 있어요. 어디에만 할 수 있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아, 이거 중요하다. 자연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안 돼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자, 넘어가서 36쪽을 보면 제외 면적 계획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요. 밑줄 거요. 여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면적이 만주 상자 생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 기준에 뭐 계획이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개발락지 균형입니다. 다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개발락지 균형 이게 시소타는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안 된다. 면적 기준이라든지 계획 기준 이거 다 필요 없다 하는데요. 개발락지 균형이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진다. 개발 진흥지구에서 개발 동그라미, 취락지구에서 라겟 동그라미,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지혜 동그라미,
4번의 국가 균형 발전 밑줄 그어놓고 균형에 동그라미 쳐야죠.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어떤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절차 이렇게 나오죠. 가로 열고 도시개발법에서 규율 이렇게 써놔요.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한다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구역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도시개발 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틀려. 구역 지정 절차는 이 도시개발법에서 구역 지정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꼭 잡아주셔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는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뭐 행정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런 내용 나오고 거기에서 보면은 공람 또는 공청이 개최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 가로 열고 보세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람 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 대상 면적입니다. 그거 밑줄 거요. 공청회 개최 대상 면적이 의무적 개최 대상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고 협의도 하고 심의라는 말 동그라미 치는데 협의에 보면 거기에 별표 쳐져가지고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하는 사유 이렇게 나와주죠. 거기에서 1번은 잡아야 돼.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2줄. 이거 하나 잡는데 잠깐만. 예전에는 이게 법이 개정된 거라고 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거에 지정을 했어야만 했어. 근데 승인 제도가 없어졌다고 이게. 그래서 국토교통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이걸 갖다가 지정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자 하는 내용도 틀려.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해야 돼.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그 다음에 국가계획 포함하고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자, 심의에서 보면 심의를 거치는 건데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는 건데 거기 보니까 가로 열고 밑에 다만 지구단위 계획 네모였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심의 생략한다. 자, 우리 원칙 잡아야 됩니다. 틀 잡아봅시다. 어떤 틀이 잡히냐면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하면 심의를 생략한다. 생략 안 한다. 생략한다. 생략한다. 꼭 잡아야 돼. 자, 다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돼 있다. 또는 우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뭐를 생략한다. 심의를 생략한다. 이걸 꼭 잡아야 돼요. 뭐를 생략한다. 심의 생략한다. 협의 생략한다. 심의 생략한다. 라는 걸 꼭 잡고 자, 지정고시에서 그 다음에 공람 통보하자 하는 내용 나오고 자, 박스 밑에 구역의 지정효가 나오죠. 자, 도시개발 구역이 자, 우리 계획관리지역 여기에 동탄 신도시 계획관리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뭐와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렇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여기에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두 가지잖아. 도시지역 내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나뉘잖아. 그러면 여기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걸립니다. 밑줄 그어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하는 순간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하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이거 그거 잡아주셔야 돼. 자, 2번에 결정고시 의제된 경우 밑줄 긋고 지형도면 고시는 밑줄 그어야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우리 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와? 자, 우리 여기에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보상받기 위한 행위 하지 말라. 창고를 갖다가 우선 뭐 가게 용도로 쓴다는 거나 뭐 영업손실 보상까지 들어갑니다. 그거 못하게 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굳이 하겠다면 허가 받고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업성이 없어지는 걸 막겠다 하는 취지죠. 자, 1번 개발행위 동그라미 치고 대수원 용도 변경 중모 벌재 식재까지 밑줄 거예요. 이런 것까지 건물 토토토에 이런 것까지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일단 어쩔 수 없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자 도시군수에 허가받자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딱 묶어놓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기업본부터 비업본까지가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닐 때는 그냥 할 수 있다. 이해하는 거요?
그래서 재복구 재난수습이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니은번에 보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 미줄 거예요. 이런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절 변경. 배추농사 10,000원씩이 나가니까 한 통에 배추농사를 하기 위해서 좀 삽질을 좀 했다. 이건 허가받지 않는다. 배추, 이 김치 먹고 왔다면 부자요, 요즘에. 김치 못 먹어요. 어떻게 김치 먹어? 이게 비싸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되지. 그까이는 뭐 안 먹으면 고추장어 비벼 먹으면 되지. 그것도 못 먹으면 이제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야. 라면도 못 먹으면 이제 얻어 먹으면 되지. 얻어 먹으면. 괜찮아요. 우리 여기 학원 나오는 제일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변 분들이 이렇게 이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합격하고서 개업하신 분들 쫓아다니면서 밥 한 그릇씩만 사주세요 하면 다 사줘요. 진짜 안 사줄 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학원에 나오는 최고의 장점, 메리트가 뭐냐면 이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개업을 말이죠. 이 천안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세종시에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 세종시에서 또 딱 하고 하면 또 제가 또 놀러도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또 얘기도 하고 하지. 어디에 살 줄 몰라요. 그럼 거기서 천안, 거기에서도 세종에서도 나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천안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 무슨 동에 어디 아파트 한번 가격대 좀 알아주시죠. 뭐 이러면 또 이 공동중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혼자 못해 이거. 비로소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그때 느낄 거야. 나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니까 싸우지 말어. 싸우지 말고 서로들 커피라도 한 잔씩 누나 먹고 해요. 커피 한 잔밖에 없다면 절반 누나 줘. 먹고 절반 주든지. 상당히 가축적인 분위기 아니야? 가족적인 분위기.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진짜 다 돈이야. 주변 분들이 어떤 도움을 줄지 몰라. 진짜예요. 실무에 나가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능력으로 버는 게 아니야. 주변에서 그걸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게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벌면 열심히 근면하게 살면은 조금 그냥 조금 풍족하게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이 부자는 주변 분들이 다 도와줘야 돼. 주변 분들이 안 도와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철칙이야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 자기 혼자 능력대로 자기 능력. 근데 그러면 자기 이게 부자가 되려면 그릇 자체가 부자의 그릇이 돼야 된다고. 자기는 간장국집 많은데 자꾸 물을 부어주는데 이게 되냐고 이게 넘쳐버리지. 그래서 그 역할을 그런 자기를 그릇을 넓히는 역할 이런 것 등을 갖다가 해주는 게 바로 우리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관계를 갖다가 잘 맺는 거 이런 게 그릇 넓히는 거야. 이게. 크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막 주면은 다 받아버려야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리을번을 보면 개발의 지장과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토속 채취 있죠? 토속 채취의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그러니까 이 말을 개발과 지장에 훼손을 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나 이게 토지 분할 이렇게 바꾸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환경을 갖다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토속 채취는 돌멩이 2개 주워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돌멩이 2개 주워 온다. 바위가 아니고 돌멩이 정도 바위 밑에 있는 돌멩이 2개 토속 채취. 자, 미음문 보면 도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밑줄 그어놓고 이게 존치관리구역 또는 존치구역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 나가면 이런 데 많이 있어. 왜 거기는 정비사업 맞는 거야? 왜 거기는 도시개발사업 맞는 거야? 거기는 빼놓고 하는 거야? 거기는 이제 존치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 쌓아놓기 이건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상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죠. 비읍벌의 관상용 주모 임시계입니다. 일단 그냥 임시로 가식제 해놓은 거야. 이게 임시로 시켜놓고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작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별표 쳐야 돼요. 경작지는 경작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시식재 이가 허용 안 돼요. 경작지 보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기득권 보호 네모 엮어놓고 30일 동그라미 쳐야죠. 정비구역이다, 도시발구역이다 하면 지정구 싫으면 며칠 내 기득권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하자 하는 내용이. 자, 구역 지정 해제 나오죠. 해제 사유, 헤어졌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해제 사유가 나오는데 헤어졌제 이게 30일인가 이렇게 되는 거. 30일인가
삼실인가 신청 이렇게 되어지죠. 자, 2년 내 개발계획 나온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2년,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해제 사유에 해당이 돼. 요건 착공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지? 요거니?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런 말 나오면 공사가 끝난 거야. 이건 삽질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게 바로 이제 이게 해제돼 버리면 여기서는 환원된 걸로 본다, 폐지된 걸로 본다. 이게 다 걸리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이게 삼실인가니까. 자, 그러면 1번 도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쳐야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억번 도시발구역이 지정 곳인 날부터 몇 년이요? 여기서 보니까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아. 삼실인가지? 삼실인가니까 3회에 3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다. 밑줄. 3년이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자, 니은번 도시발구역 지정 곳인 날부터 개발계획 수립곳이 되지 않는다. 개발계획 밑줄 그어야 돼. 이게죠, 이게. 그래서 2년이에요, 2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곳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지?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년 동그라미 딱 쳐요, 5년.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말 빠지면 우리가 이의제기해서 전원 정답 처리해. 도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이렇게 시작돼. 항상. 이제 이상인 경우는 5년입니다. 자, 디귿번 개발계획을 수립한 곳이 한 날로부터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삼실인가지? 그래서 3년이요.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건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이죠. 다만 도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죠. 이상인 경우는 5년이다. 5년 동그라미 치고 리을번, 미음번은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나서요. 공사 완료 후 이렇게 써놔. 리을번, 미음번 묶어놓고 공사 완료 후.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은 묶어놓고 착공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 이렇게 써놔야지. 착공도 해보기 전에 해제되는 사유예요. 기억, 니은, 디귿은 숫자가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2번에 걸리는 거요. 해제에 의한 반사적 효과 이렇게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동그라미 치고 폐지 동그라미 쳐요. 된 것으로 본다. 물론 리을 미음의 공사 완료 시는 제외된다. 이해해요? 아,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거 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넘어가 보면 38쪽에 시행자라는 표현 나오죠? 거기 시행자에서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묶어. 이게 공공시행자, 시국기지. 이 공공시행자는 꼭 이게 공공시행자인지 민간시행자인지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는 해야 되냐면 구분은 해야 돼, 구분은. 이게 공공시행자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조합부터 시작해서 공동출자법인까지 딱 앞에서 묶어가지고, 이게 민간시행자야,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다. 민간시행자.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쳐야 돼. 환지방식 네모였고, 전부 환지방식인 경우, 밑줄. 전부 환지방식인 경우는 누가 시행자가 돼야 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밑줄 두 줄. 전부가 환지방식이다 하면 누가 시행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밑줄 두 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야죠.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찌찌? 신병동 이렇게 잡아야 돼. 지혜 동그라미 시행자로 지정해서 지혜 동그라미 찌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별표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뭐냐. 지방자치단체 등 네모 한번 엮어놓고 지방자치단체 항토이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등을 말한다. 밑줄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뭔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밑줄만 거요. 이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한다. 찌찌 신병동 잡아갈 겁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신청 동그라미. 자,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 밑줄 그어요. 찌찌 신병동이죠. 자,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의 사업과 병행. 공공시설의 사업과 병행 밑줄 그어놓고 병행에 동그라미 치고 찌찌 신병동. 자, 3번 도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자, 토지면적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이상 밑줄. 그 다음에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 밑줄고요. 지방자치단체 등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동그라미 쳐요. 동의한다. 찌찌 신병동 이렇게 해서 동의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잡아갑시다. 그냥.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쳐야죠. 시행자 변경 사유 밑줄 그어놓고 이건 이사회센터 변경 사유와 동일하지? 이사회센터 변경 사유 이렇게 한번 써놔야 돼요. 이사회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자, 이사회센터 변경 사유는 1인 미신 이사 미착수야.
한 사람이 1인이 미신에 빠지면 이사는 못한다. 이사 미착수에 걸리는 거죠. 이사 미착수. 그러면 이사 못한다고 취소하고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부도나고 파산된다 해서 시행자의 부도 파산 이거 걸리는 거예요. 1인이 한 사람이 미신에 빠지면 이사는 못하고 이사 못한다고 취소하면 이사센터가 부도나고 파산된다. 1년 이내 실시의 인가 미신청입니다. 2년 이내 사업 미착공이죠. 취소한다.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의 인가 취소, 시행자의 부도 파산. 자, 이거 잡아갈 거예요. 이어주셔야 돼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이렇게 한번 써놓고 1번이 바로 1인 미신입니다. 1인 미신.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1인 미신 이렇게 써놔야지. 2번 실시의 인가를 받고 나서 착공하는 거예요. 예, 건축허가 받는 거 마찬가지. 전부 다 건축허가 등이 의제되는 게 실시의 인가예요. 자, 그래서 인가 받고 나서 착공하는데 몇 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 2년 이내. 그래, 우리 부동산 공법은 원래 사업 착공이 2년인 거요. 여기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원칙 우리 부동산 공법은 각종 인허가를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건 이제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그게 건축법에서는 허가받고 1년이에요. 공장은 3년. 농지전용 의제됐다? 2년. 이렇게 되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이지, 5년. 그래, 그렇다고. 그게 예외요. 원칙은 2년인데 공법상 원래 그런 거야. 사업작공 2년인데 그런 예의가 있어. 그래, 예의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니까. 응? 그래서 이게 바로 이사 미착수요. 이사 미착수라고 2번 써놓고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밑줄. 3번에 행정처음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시행자 지정 밑줄, 실시의 인가 밑줄, 취소에 동그라미 딱 치고. 자, 4번을 보면 시행자의 부도 파산 밑줄 고요. 복축 달성 어렵다고 인정한다. 자, 규약과 규정 이렇게 나오지? 자, 거기에 규약을 작성해서 규약 동그라미. 2번에 시행규정에서 시행규정 동그라미 치고. 자, 잠깐만. 자, 이해만 하자고. 우리가 정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규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게 시행규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규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정관이라는 것은 이게 조합원에 있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그 비용 부담 등을 갖다가 이렇게 규율해 놓고 있는 게 이게 정관이요. 그러니까 이건 조합에서 나오는 내용이요. 근데 규약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인들 간에 그래. 토지 소유자지. 여기서는 그렇지. 사인들 간에 있어서 권리 의무,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끼리 해놓은 게. 그래서 봐봐. 우리 관리사무소에 가면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까지 서로들 어떤 규율을 정해놓는다고. 그래서 이 계단에는 자전거 등을 묶어놓지 맙시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 이런 것 등이 규약이라 그래. 정관이라 그래. 규정이라 그래. 규약이라 하는 거야. 관리 규약 이렇게 표현하지. 관리 규정 이렇게 표현 안 해. 관리 정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라고. 입주민들까지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시행 규정이 다음에 행정청 등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등에 있어서 권리 의무나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규율해 놓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이제 규정이라고 하는 거야. 시행 규정. 그래서 거기서 한번 봐봐. 규약 작성 이런 거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뭐 하게? 이해만 하면 돼.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토지 소유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사인들까지니까. 그 다음에 시행 규정 봐봐. 지방자치단체 밑줄 거 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시행 규정이라 이제 규약해버리면 안 된다고. 전부 환지 방식 밑줄 긋고 오른쪽 위에 니은번 국가 등 국가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 일부 환지 방식 밑줄 거예요. 국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행정청 등이 나오니까 시행규정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6번 사업의 위탁 밑줄, 사업의 신탁 7번 밑줄. 자, 6번과 7번을 묶어요. 자, 6번 동그라미 6번과 7번을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6번과 7번 묶었어요? 요거 잡아야 돼. 이것만 잡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 이게 시위가 발생해. 데모가 발생하는 거예요. 민심이 흉흉하면 시위가 발생해. 민심시위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민심시위. 민심이 흉흉하면 시위가 발생한다.
민신시의 잘 봐요. 민간 시행자만이 신탁할 수 있어요. 신탁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모든 시행자입니다. 모든 시행자가 위탁 가능해요. 이 내용 크로스 두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뭘 위탁한다 해도 안 되고 그런 건 맞겠네. 모든 시행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놈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탁 계약 체결을 신탁 계약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무조건 틀린다고. 자, 다시 갑니다. 민신시 외. 자, 따르세요. 민간 시행자만이 신탁할 수 있고 모든 시행자가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 같은 경우는 철도 깔아야 되는데 철길을 갖다가 어떻게 까냐고. 그건 한국철도공사한테 위탁을 해줘야지. 그걸. 자, 다시 민신시 민간 시행자만이 신탁할 수 있고 모든 시행자가 위탁할 수 있다. 그것만 잡아. 그것만. 자, 그 다음에 조합 가겠습니다. 조합에 보면 자, 설립인가에서 1번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 밑줄 그어야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지정권자. 뭐 시도이사의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도 안 되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다 해도 안 돼요. 그냥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이대로는 이제 나와줘야 되는 게요. 원칙대로. 자, 2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를 또 받아야죠. 똑같은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돼요. 신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기억번 별표. 꼭 시험 문제는 기억번만 나왔어요. 주소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 기억나요? 주소 신고입니다. 자, 그런데 공고 방법 변경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주소 신고 꼭 잡아야 돼. 따라서요. 주소 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고, 주소 신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밑줄 그어놓고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에 동그라미 쳐요. 자,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해도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 국토교통 장관 잡아야 돼요. 장관. 이제 예외로 가는 게 있는데 예외가 바로 개발대령이죠. 개발대령입니다. 개발대령.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니까. 개발대령. 그래서 만주 상자 생산 뭐 3만 원짜리 농구공 이런 규모부터 전부 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라고 이게. 자, 그다음 개발대령 시부령 지부령이죠. 시부령 시지불령입니다. 국토교통불령이에요. 불령. 국토교통불령 시행 규칙으로 정합니다. 자,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 기준. 시설 도시공계획 시설이에요. 자, 그다음에 환지 계획입니다. 작성 기준입니다. 환지. 이런 것 등은 국토교통불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정관 이렇게 나와요. 정관 하나 더 잡아요. 정관은 조례로 간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정관은 뭘로 정한다? 기준을 조례로 간다. 조례로 간다.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30일 이내에 밑줄 등기한다. 등기 동그라미. 자, 소유자 동의 들어가죠. 1번.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활구역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 옳지. 3분의 2박자. 환조 용용 환지 방식이다. 조합설립 인가 방식. 조합설립이다. 인가 동의 요건, 환조 용용 수용 사용이다. 뭐 이런 거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조합설립을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와의 동그라미 쳐야죠. 또는 해버리면 틀립니다.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이래요. 그죠?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산정 방법. 토지 소유자 산정 방법. 자, 밑줄 그어요. 자, 밑줄 그어놓고 기억번 토지면적시 국공유지 포함 밑줄 그어요. 천안시에서 한 필지 가지고 있다. 1000제곱미터를. 그러면 천안시도 한 사람으로 봐? 네. 토지소유자 한 사람으로 봐야지? 네. 본다는 거야. 여기에 천안시에서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땅을 갖다가 3000제곱미터 한 필지를 가지고 있네. 기획재정부도 그러면 한 사람으로 봐야 되나? 네. 봐야지.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니은번에 보니까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이죠.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밑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로 봐야 된다. 자, 다만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밑줄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자들 생각해야 돼. 각각을 봐야 돼요. 구분 소유자도 대표 한 명만 보자 하면 틀려요. 각각 봐줘야 됩니다. 각각 동그라미 토지소유 한 명으로 본다. 자, 디귿번에 공랑 공고일 후에 자, 소유권을 분할하게 돼요. 밑줄 그어요. 후에 동그라미 쳐요. 후에 딱 나오면 전 걸로 가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는 공란 공고일 전걸로 갑니다. 전에 동그라미 쳐요.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 수는 토지 소유자 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자, 리을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수는 토지의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겠죠. 자, 미음번 잘못된 게 있어요. 조합설 민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설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끝. 이 경우 유예가가 다시 한번 쓰였네요. 잘못되었습니다. 지워요.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제외한다. 이거 지워요. 이거 잘못 나왔어요. 지워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교정을 못 봐가지고. 그 말 삭제시켜놨어요? 네. 삭제.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조합은 성립이라는 표현 나오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등기 동그라미 쳐요.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하면 틀려요? 성립 동그라미 칩니다. 드디어 권리 능력을 갖추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민법 중 사단법인 밑줄 그어놓고 민법 중 뭐 조합을 준용한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합동행위예요, 이거. 자, 조합원 나오죠? 조합원에 동그라미 치고. 자, 1번의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한다. 밑줄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동의한 토지 소유자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조합원은 강제가입제이기 때문에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설립 민가를 받게 되면 반대하는 자도 당연 조합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응. 자, 그거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3번의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의결권에서는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 경비 부담, 비용 부담 이건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에서 기울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정관 밑줄만 그어요. 자, 조합은 법인격으로 한다. 조합원은 임원 동그라미 쳐요. 임원은 필수적인 기구입니다. 조합이 법인이 됐다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원이 대표기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임원은 둘 수 있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필수적 기구라고 써놔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두어야 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자, 3번에 보면 조합은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밑줄 그어야죠. 의결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관으로 정할 바 총의에 따라서 선임한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자, 임원의 직무 나옵니다. 특히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리을번 별표 쳐야죠.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밑줄 그어놓고 감사 동그라미 칩니다. 자, 꼭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꼭 떴어요. 자, 겸직금지 좀 나오고 임원의 결격사유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기억, 년, 디귿, 리을 딱 묶어놔요. 오른쪽 맨 위에 이게 바로 임원의 결격사유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개임하고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 피성년 후견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 공법에서는 지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함께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말해야지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은 하면 안 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건 결격사유예요. 2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밑줄 긋는데 이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건 금고하고 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하다. 이런 말로 걸리면 틀리는 거라고. 이 내용 이해 가요? 자, 리얼번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돼버리면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야.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꼭 리얼번 가지고 이렇게 떠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면 틀린단 말이야. 내용 이해 가? 다시? 그러니까 디귿번에서만 2년이 들어가야지 리을번에 2년이 들어가면 안 되는 년이야. 2년이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그 2년은 리을번을 따라가야지, 디귿번을 따라가야지 리을번 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년이라니까. 2년이 문제지. 항상 2년이 문제, 이놈은 2년이. 자, 근데 선생님들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임원의 결격 사유하고 동일하게 나오는데 정비 사업에서는 100만 원이 이게 나옵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렇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정비 사업은 이게 정비 사업에 나오는 내용이야. 도시개발 사업 이 말 나오면 큰일 이게 없다는 거. 이게 정비 사업의 임원의 결격 사유요. 이거 하나 구분해야 돼. 이걸 500만 원으로 고치고 이걸 2년으로 고칩니다. 또 거기에 2년이 또 여기 붙으면 안 되는 년이요. 여기는 5년이죠. 5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대의원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원을 두는데 잘 보세요. 1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미친 거예요. 50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의결권을 가진 임원, 대의원 하면은 의결권을 가진이라는 말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에는. 이 정비 사업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거 조심하고 50인 이상이지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원을 둘 수 있답니다. 임의적 기구죠. 둘 수 있다. 미칠 거야지. 이게 바로 이제 정비 사업 쪽에 가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다 하면 두어야 한 달로 걸리는 거야 이게. 응? 그지? 여기는 둘 수 있다야. 그러면 잘 봐봐. 이걸 이렇게 해주면 이거 맞는 말일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8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원을 둘 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 50인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80인 이상은 해버리면 틀리지만 80인인 이렇게 나오면 맞겠지. 50인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너무 응용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번에 대원에 들어온 대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에 의결권을 가진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미줄 거예요. 100분의 10 이상이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거나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 자, 3번을 보면 대원에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자,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잡아야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딱 묶어놓고 별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올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나옵니다. 정계환 임원합회입니다. 정계환 임원합회. 우리 임원이 모자라니까 정계환 씨를 임원합하자. 임원으로 합하자. 정계환 임원합회. 정관화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의 임원은 선임인데 임원 동그라미 쳐요. 임원 합병해서 합해해서 미음번에 보면 조합의 합병해서 합자 동그라미 해산해서 해자 동그라미 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시험 문제 어디까지 출제가 되냐면 리얼번 가지고 조합 임원은 선임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이걸 풀어서 나왔다. 이사의 선임으로 나왔어. 이사의 선임은 그렇지. 이사의 선임은 임원이지 이사가? 그래. 그래도 맞춰야 돼요. 정계환 임원합회에서 없거든. 아무리 보니까 정계환 임원합회에서 없어. 이사의 선임인데. 그것도 임원인데. 조합장 이사 감사 이거 임원이요? 그걸 풀어서 나왔어.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나왔느냐? 이게 안 나왔어. 합병 해산에서 잘 봐요. 가로 열고 청산금 징수 여부 지급징수라고 해버립시다. 청산금이 완료됐대. 깔끔하게 끝났대. 돈 주고받고가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때는 조합 해산을 대원이 갑니다.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청산금 지급징수가 끝났다. 이렇게 되면 해산을 대원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현 실무는 그렇습니다. 대원에서 총회를 갖다가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산은, 조합 해산은 대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청산금 지급징수가 끝나버렸을 때야.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올 이겁니다. 시험 문제. 다 응용해서 나왔어. 지금 이것만 남아있다. 이것만 남아있다. 중요하다. 이것만 남아있다. 중요하다. 너나 중요하라. 이러면 아마 안 돼. 자,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실시계획 나오죠.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자, 실시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 시행자 작성. 이 경우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 실지포 잡아야죠. 실지포 잡아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자, 니은번에 실시계획은 뭐에 맞게 작성하자?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자. 개발계획이 먼저 나오니까 개발계획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자, 2번 별표쳐요. 여기 이제 중요하죠.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인가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대통령장관 네모 지정권자이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드려야죠. 하급행정처의 의견을 듣습니다. 따라서 이걸 주민의 의견 청취에 X 해놔야 돼.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없디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 척취를 거치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일반에 20일 이상,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자, 이게
이 인가권자가 직권하고 변경적인 의견을 들어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 내모에 꽂아놓고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3번 갑니다. 별표 쳐야 되고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본다. 이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하면 또 틀려요. 그죠? 실시계획 고시 내모에 꽂았습니다.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구도의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자 밑줄 그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것으로 본다. 밑줄 그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요. 자,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보겠다. 저촉되는 사항은 밑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 사업 시행 방식이 이렇게 나오죠. 자, 1번 환제 방식 네모에 꽂아놓고 2번에 수용 사용 방식 네모, 3번 환제 방식이 혼용 방식 네모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용 사용 방식은 수집 잡자 그랬죠. 이거 하나는 꼭 잡아야 돼요. 수집.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환제 방식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가면 되는 것이고.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보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집단적인 조성 강조한 거예요.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집단적으로 조성. 이거 조성하자. 이거 강조한 거다. 이거 강조한 거다. 이제 양캐. 이게 뭐대? 이것도 책이냐? 하지 마.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밑줄 그어놓고 수집 집단적인 에서 집했던 거라 met쳐요. 수집 잡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유는 무조건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환지 방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교환 분합 밑줄 구입 변경 밑줄. 자, 지목 형지로 변경 밑줄 그어놓고 공공시설 설치 변경 밑줄 리을번 별표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이렇게 되면 수용할 수가 없네. 야, 차라리 니네가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리을번만 하나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자, 혼용 방식 중요한 거 없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수용 사용 방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